그래서 이런 과보들을 피하는 거. 이런 과보들을 피하는 게 그 중요하거든. 그 다음에 이제 기어 같은 게 있어요. 기어. 기어는 뭐냐면 이게 그 비단결처럼 듣기에는 참 좋아요. 듣기에는 좋은데 듣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은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은 뭐 뭐 저기 막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 그 별것도 그 별 실속 없는 얘기인데 거기다 막 부풀려가지고 뭐 있는 것처럼 얘기하거나 그렇죠? 지나온 삶의 얘기를 하면서도 그것도 막 이리저리 꾸며가지고 막 부풀려서 뭔가 있는 듯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거리 거기까지는 괜찮아. 그 다음에 뭐냐면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살생의 그 에너지가 일어나게 유도한다든지 또 그 얘기를 쭉 듣고 있다 보면은 이렇게 좀 어디 좀 쓱 할까? 이런 남의 걸 좀 쓱 해볼까? 이런 마음이 움직이게 이렇게 한다든가 안 그러면 어디 양다리를 걸치거나 아니면 누구를 넘보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자극한다든가 이런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 종합하는 뭐냐면은 아침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많거든. 그러면서 보통 같으면은 넘어갈 생각을 안 하는데 그걸 보고 거기에 빠져 있는 순간에는 좀 넘어가 볼까 이러면서 이렇게 자극을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평소 같으면은 이게 생각으로라도 가지 않을 길에 대해서 넘지 않을 선에 대해서 넘을 수 있는 이런 이렇게 이 가능성을 이렇게 에너지를 제공하는 말들이 있거든. 그래서 악업으로 유도하는 말입니다. 이 기어는. 그러니까 기어 자체가 악행은 아닌데 기어를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악업을 밟고 있는 거예요. 얘가요,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래요. 근데 다른 집 부모도 이제 그럴지 몰라요. 그죠? 그 집 부모도 그런 얘기를 할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로 하는 거 4가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기어는 뭐냐면 사실보다는 부풀려서 얘기하거나 또는 요걸 얘기하면서 다른 데로 다 유도하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타켓이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말에 타켓이 불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결국은 나중에 이 과보를 받게 되면 어떤 과보를 받느냐? 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봤는데 뭔 말을 열심히 하는데 초점이 뭔지 모르겠어. 그렇죠? 말이 분명하지 않아서 열심히 들으려고 그래도 힘들어. 그래서 이게 그만 들을래 이러고서 왜 이게 교통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과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전달을 하려고 하면 안 돼. 전달하고 싶은 마음은 10개인데 열심히 전달해봐도 하나도 잘 전달이 안 돼. 내가 표현하면 왜 이렇게 불분명한지 모르겠어. 괴롭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되면은 너무너무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사람이. 이런 걸 초래하지 않고 그런 과보를 초래하지 않는 그런 이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업을 이렇게 십선업도나 십악업을 얘기할 때는 이런 과보를 이렇게 같이 업과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업을 짓거든요. 혹, 업, 어리석기 때문에 업을 짓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고를 초래해요. 그래서 이제 어리석죠. 혹. 그러면은 업도 짓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쌉쌀한 걸 맞이하죠. 고. 이게 그 순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업에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는 전부 다 이 어리석음이 덮여 있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일단 무슨 미신에서 빠지냐면, 나는 그래도 당신보다 상대적으로 똑똑하지 않느냐, 지혜롭지 않느냐, 이런 미신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으면은 이거는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나면은, 인정하고 찾으면은 내가 찾아내던 옆에서 알려주던 그 기회가 와요. 내가 스스로 발견하던 옆에서 일러주던 우연히 지나가면서 어떤 현상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이게 스스로 그런 마음을 관찰하다가 알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을 관찰하다가 알아차릴 수도 있고, 누군가의 지적이나 이런 그거로 알 수도 있게 되거든. 그렇게 해서 이런 업들을 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업들을, 그 업들의 인과, 그 원인과 결과, 이런 관계들을 충분히 이 알아차리기 위해서 나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탐질, 그러니까 질투라 그랬잖아요. 보통은 탐심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처님이 여기에서는 질투 이렇게 얘기했어요. 질투는 어떤 게 있냐면은 한 부분에서는 화를 내는 성격이 숨어 있고, 한 부분에서는 그 누군가를 질투할 때는 그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부럽지 않으면은 질투를 안 합니다. 자, 우리가 질투를 할 때, 한번 보죠. 나보다 못난 사람을 내가 질투한 적이 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저분이 나보다 좀 못생겼는데, 저분의 이게 미모 때문에 미모를 보고 내가 질투를 했다. 저분이 나보다 부자가 아닌데, 저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내가 질투를 했다. 가능해요? 없죠. 그런 게 아니죠. 상대적으로 나보다 나은 상태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탐이 나면서 그 탐나는 것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그것을 이렇게 한편으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묻혀서 던지는 게 그게 이제 질투거든. 그러니까 질투는 뭐예요? 너 잘났습니다 하는 인정표예요. 당신 잘났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잘났습니다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게 질투입니다. 자, 이거를 알고 나면은 질투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질투는 인격적으로 뭐예요? 당신이 나보다 훌륭합니다를 인정하는데, 인정하는 그 방식이 좀 이게 인품이 넉넉하지가 않고 인품이 좀 딸리는 상태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질투할 때는 저 사람이 나더러 내가 잘났다고 하는구나. 그렇지만은 내가 하는 행위가 저 사람의 이 마음에 상처를 계속 주는 모양이구나. 이제 내가 아는 어느 부인이 뭐를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좀 형편이 좋아지고 남편이 차도 좀 큰 것 좀 사주고 이렇게 좋은 차를 사줬어요. 동창 모임에 가는데 전체 동창들이 타고 있는 차에 비해서 자기 차가 좋아. 그러니까 동창 모임에 가기 전에 그 차를 몰고 어디 가냐면은 황토길 있잖아요. 여기를 한 바퀴를 확 돌아. 그래가지고 먼지를 잔뜩 뒤집어 씌우고 나서
그러고 이제 그 차를 끌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친구들이 차가 좋다고 얘기하려다가 먼지를 가득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야, 근데 차가 좋은데 왜 이 모양이냐? 아이, 그냥 내 성격이 그렇잖아. 이거, 그래? 뭐 이러고서. 그래, 차가 전혀 먼지를 뒤집어 써가지고 빛깔이 안 나는 거야. 그렇다고 차를 렌트해가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게, 그냥 이런 사람들은, 그러죠. 이게 표적을 좀 이렇게, 하필이면 그날 또 가는 날 또 뭐 세차해가지고 반짝거리고 이러지 않았고, 일부러 이게 흙먼지 확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차가 아깝다. 왜 이렇게 추잡스럽냐. 소리를, 그러면서 약간의 구박을 조금 이렇게 친구들이 편안하게 해주면은, 그러는 사이에 뭐죠? 그 차 문제는 쓱 하고 넘어가거든. 그러죠? 그렇게 질투의 문제를 넘기는 거. 우리는 이렇게 잘나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면은 질투의 대상이 언제든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질투의 대상이 될 때, 그거를 방치하면은 굉장히 관계가 경색되고 힘들어지거든. 그리고 질투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하지 말고 1번 부러워한다. 그래서 부러워하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표현을 미움으로 표현하는 거다. 그렇죠? 예, 의식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를 이해하시면은 이 원망이 훨씬 적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에너지에 감기잖아요. 누군가를 이렇게 탐심을 갖기 시작하고 질투심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은 이 만족할 줄 모르는 상태가 돼요. 마음이 자기가 만족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병통이 생기냐면은 이게 마음의 허기증을 끌어안고 살면은 충분히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허기가 져요. 그런 옛날 영화, 시리즈 영화에 자이언트라는 옛날 아주 고전적인 드라마가 있는데, 석유 재벌이 되는 사람들, 서부에. 거기에서 한 분이, 그쪽에 집사, 하인, 이런 역할을 하다가 이제 너무 충실한 역할을 해줘서 고마워서 땅을 떼줬거든. 근데 그 땅이 유전이라서 이게 기름이 나면서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그래도 그분은 평생 이쪽 원주인을 질투하면서 이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거든. 죽을 때까지. 그런 한 번 꼽히면 자기가 굉장히 형편이 좋아져도 이게 만족점이 채워지지 않는 자리에다 마음을 꼽아놓고, 그리고는 굉장히 힘든 고생을 합니다. 이 마음에 이렇게 만족할 줄 몰라요. 그래서 허기가 계속 져요. 보상을 그 사람한테, 이렇게 내가 질투했던 사람한테 충분히 그 사람이 나를 질투하기 이전까지는 이게 안 풀려. 근데 그게 그분이 질투 안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그런 병통에 걸리기가 쉽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진해, 화를 내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게 심하면은 살기로 뻗어가거든. 그렇죠? 화를 내는 게 심하면은 살기로 뻗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살기가 누군가에게 한번 딱 쏘여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분하고는 다시 친해지기 굉장히 힘듭니다. 어리석은 남자들이 자기 부인한테 살기를 뿜어냈다가 한 이틀 지나서 자기 화 풀렸다고 친하게 지내자 그러면은 잘 안 되죠. 이게 살기가 한번 이렇게
살기가 한번 이렇게 덮쳤던 관계에서는 이 굉장히 힘들거든. 이제 뭐냐면은 이 화가 나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화가 났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장점이 많이 보일까, 단점이 많이 보일까? 내가 그 사람한테 화났습니다. 단점 많이 보이죠? 화가 난 상태에서는 그 상대의 단점을 들추는 데 있어서 망설임이 있을까? 그리고 단점만큼만 들출까? 아니면 과도하게 더 부풀려서 들출까? 과도하게 부풀려서 들춰요. 그럼 그런 식으로 행위를 해놓은 것이 과보로 나타난다면. 그래서 다음에는 뭐죠? 내가 별로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내 단점을 지적해. 단점을 기가 막히게 계속.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다른 사람 그냥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인데 왜 나만 보면 내 단점을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나만 부족한 사람이고 나만 못된 사람이고 나만 이런 상황에 몰렸을 때는 일단 업장 이게 이 전생업부터 참여하는 게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전생업은 어떤 효과를 발휘하느냐? 기억은 사라지고 업력은 남거든요. 기억은 사라지고 업력은 남아서 그 업력이 계속 같은 이게 에너지 서클을 유지하거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느냐. 일단 전생에서 내가 유지했던 이런 과보를 받는다면은 그러면 전생에는 어떤 업력을 지었겠구나. 이걸 추적할 수 있죠. 내가 전생에 그런 업을 지었다니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게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어려운 거예요. 일단 부처님이 인과관계로 이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말씀하신 게 있으면은 일단 믿고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이제 해보면은 제가 이제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면은 이 아까처럼 여인의 특성에 대해서 부처님이 8가지를 얘기했는데 여인들이 아니라고 해도 저는 부처님을 믿습니다. 여인들의 말보다 부처님의 말씀이 더 신빙성이 많이 가요. 근데 이게 경험이 뭐냐면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해보니까 실제 그런 거예요. 제가 제일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는 뭐냐면은 부처님이 좋은 남편이 되려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공경해야 된다. 그러면은 부부가 잘 지낼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예식장에서 듣는 말하고 반대거든. 그쵸?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이 우리 상식하고 다른 얘기를 했을 때는 뭔가 이게 이 특별한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뜻일까 하고 곰곰이 추적해 본 결과 이렇습니다. 남자들은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자기가 공경하는 사람한테는 100% 에너지로 대합니다. 자기가 이게 존중하는 분한테는 100% 에너지로 대하거든요. 근데 사랑은 1번, 2번, 3번, 4번 나눠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에너지를. 근데 여자들은 공경은 1번, 2번, 3번, 4번에 나눠 쓸 수 있는데 사랑은 이 몰빵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하는 자리로 올인을 하게 돼 있다고. 하게 되면. 이 마음 구조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남자는 자기가 존경을 하는 거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니까 나를 존경한다면은 온 마음을 내가 다 받는 거라고 착각하거든. 여자는 자기가 사랑을 받으면은
자기가 사랑할 때 온 마음을 다 주니까 사랑을 받으면 온 마음을 다 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천만의 말씀,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부처님 말씀은 온 마음을 다해서 남편을 대하고 온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보니까 너무 단순한 얘기인데, 그죠? 우리는 이게 말에 속거든. 역시 부처님 말, 이 세상에 예식장 말을 믿는 것보다 부처님 말씀을 믿는 게 낫더라. 예.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공경하라. 몰빵하는 기준이 틀리대요. 예. 여자는 사랑에 몰빵하니까 예. 아내를 사랑해주면 남편이 나를 몰빵하는 점. 예.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은, 이게, 우리는 내가 어리석은데, 어리석은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왜 눈을 감고 있으면 배는 게 없죠. 그런데 눈을 감고 꿈을 꾸고 있으면 자기가 눈 감고 있는 줄을 몰라. 그렇죠? 눈 감고 꿈을 꾸고 있으면 자기가 눈 감고 있는 줄을 모른다고. 보는 게 없는데 세상 모든 걸 다 보는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다는 걸 알아차리기 어려운 게 내가 눈을 감고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상대를 보거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상대를 이해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방식대로 보고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려고 하거든. 자기 지레짐작으로. 그래서 자기 지레짐작으로 상대를 보고 상대를 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요즘에 드라마 제목이 아주 날카롭게 그 제목에서 지적을 합니다.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실제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아는 게 별로 있냐 없냐 그러면 그 한판 대판 해보고 나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이랬나? 전혀 그죠? 몰랐던 자리가 속출합니다. 낯설은 자리가. 그러지 않고 듣고 수순하면서 이해하고 그러면은 아, 나하고 다른 사람이구나. 그렇죠? 나한테 맞추려고 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왜 상대를 알 수가 없냐면 프로크로스테스의 침대를 쓰거든. 히라베 신화. 이분이 여관을 하나 운영하는데 침대가 있어요. 이 침대에다가 이게 여행자를 눕혀가지고 침대보다 작으면은 잡아 빼서 침대 길이에 맞춰요. 그러다가 너무 늘어나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이게 이게 침대보다 큰 사람이 오잖아. 그러면 맞춘다고 잘라. 그걸 과다출혈로 죽어.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프로크로스테스의 그 침대처럼 그걸 딱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상황들을 내 침대 크기로 딱딱 자르면서 그러면서 내가 다 보고 다 듣고 다 이해한다고 이러고 있거든. 내 어리석음은 한 발도 더 안 나가, 등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자기 생각이 내가 옳다라는 생각은 갖는데 풀리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부처님 말씀을 믿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생들은 어리석어서 무명의 바다에 푹 빠져 있나니, 빛이 없는 바다, 무명의 바다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내가 중생이면은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나도 어리석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면하는 길은 뭐냐? 이렇게 이제 42장경을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그럼 이 42장경을 첫 번째는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내 의견과 부처님 말씀이 있으면은 내 생각은 좀 다른데, 내 생각이 좀 다르면은 여기가 무명이 있는 자리예요. 부처님 말씀하고 내 생각은 다른데 이런 자리가 있으면 무명이 작동하는 자리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디에 무명이 있나 하고 밑줄을 그어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그걸 따라서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 하신 말씀을 내가 다 알아. 실천을 해봐요. 실천이 안 되는 건 잘 모르는 거예요. 충분히 알아도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충분하게 아는 거는 충분하게 실천합니다. 그러니까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으면은요, 이렇게 이제 중병을 앓고 의사가 예, 담배를 피시면은 이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담배를 끊으셔야 되겠습니다. 길게 얘기 안 하고 담배를 끊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잖아요. 이게 그 말을 신뢰하는 강도가 얼마나 세지면은 그 오래 피웠던 담배도 바로 끊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듣기는 듣고 이해는 했는데 몇 %의 농도로 받았느냐? 부처님 말씀은 100%의 농도로 받아야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야 100%로 받아야 실천으로 넘어가집니다. 적당한 프로테지를 유지하면은 그냥 교양 수준만 늘리는 겁니다. 자, 이게 십선업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겠지만은 오늘은 그런 십선업도에 그러니까 십악업과 십선업 그리고 그것의 인과관계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을 한번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제4장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중생은 10가지 행위로서 선업을 짓기도 하고 10가지 행위로서 악업을 짓기도 한다. 어떤 것들이 10가지 행위인가? 몸으로 짓는 3가지 행위와 입으로 짓는 4가지 행위,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3가지 행위다. 몸의 행위 3가지는 살생과 투도, 그리고 음행이다. 입으로 양설과 악구, 망어, 기어다. 마음의 행위 3가지는 질투와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이다. 이와 같은 10가지 행위는 성인에 이르게 하는 불법의 가르침을 어기고 따르지 않으므로 10가지 악한 행위라고 말한다. 이 악한 행위를 그쳐지면 10가지 선한 행위라고 말한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우리의 신구의 삼업을 운영하는 기준점, 그리고 그것을 악업을 그치면 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행선, 지선, 행선, 그렇게 되면 과보가 어떻게 바뀐다. 이런 각도로 얘기했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